예, 안녕하세요. 선박해양 CA2 첫 번째 수업이고요. 여러분들이 우선 좀 의문을 가질 게 CA1은 어디 갔냐? 저도 몰라요. 예, 이번 학기에 2가 열려서 제가 하게 되는 거고. 우선 CA가 뭔지나 설명을 할게요. CA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 이게 CA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단어 중에 비슷한 게 CAD가 있겠죠.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그래서 CAD, CAD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으니 뭐 어떤 프로그램 썼었죠? 카티아? 뭐 아니면은 오토캐드도 썼을 수도 있어요. 기사 자격증 준비한 사람들은. 그러면 오토캐드나 카티아 같은 걸 가지고 형상을 그리는 거였죠. 어떤 형상을 그렸을 때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컴퓨터를 통해서 그렸죠. 뭐 복잡한 곡선은 컴퓨터가 알아서 뽑아준다거나 그런 기능들의 도움을 받은 게 CAD가 돼요. CA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 거 말고 여태까지 전공에서 배웠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능력을 배웠잖아요. 뭐 배 저항이 어떻게 얼마나 나올지, 아니면은 또 구조 해석 같은 거면 배가 언제 부서질지. 특히 우리 종합설계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배가 어떻게 하면은 어느 정도의 하중이 걸리는지 등등, 거기서 좀 복잡한 프로그램을 쓴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냥 손으로 계산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좀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쓰는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CAE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구조역학이 아니라 뭐 유체역학이라거나 아니면 생산 설계 등등에서도 컴퓨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으면은 보면 다 CAE에 포함이 되는 거죠. 물론 CA가 정말 자주 쓰인 분야가 구조해석 쪽이라서 제일 먼저 쓰이기도 했어요. 유체역학보다는 구조해석 쪽이 좀 컴퓨터 해석을 먼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CA라고 하면은 구조 쪽으로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그래도 유체역학도 CA가 들어간다라는 거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강의 계획은 우선 여러분들한테 이제 4학년 2학기 대상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나간 다음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노인네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나가서 뭐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먹고 살거나 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스킬이 있어야 돼요. 기술이. 여기서 기술이라고 하면 단순히 손으로 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현실적으로 구체화를 시키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뭔가 기똥찬 아이디어가 있어요. 내가 이런 어플을 만들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근데 어플을 만들려면 프로그래밍을 해야겠죠.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 가지고 뭐가 될 거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술은 있는데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어요. 뭐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겠죠. 혼자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둘 다 갖춰야 혼자서 성공을 하는 사람이 될 텐데, 근데 꼭 둘 다 갖추지 않는 상황들이 많을 거잖아요. 뭐 저도 그렇지만은 둘 중에 뭐 하나를 좀 더 잘한다거나 아니면 한쪽에 나에 관심이 없다거나, 그럼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뭐를 택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기술이라는 거는 실제로 구체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걔를 실제로 내는 기술이 중요하죠. 그러면 프로그래밍이라거나 뭐 코딩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수업에서 배울 엔시스를 가지고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카티아로 여러분 수업 때 배웠던 것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설계 같은 걸 한다거나. 다른 말로 하면은 코딩만 잘해도 누군가 아이디어를 들고 와서 이거를 해줄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구현을 하는 걸로도 충분히 한 사람 몫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죠. NCS 해석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거를 해석할지 정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들고 와서 이걸 좀 해석해 줄 수 있겠냐라고 하겠죠. 뭐 카티아 설계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나갔을 때, 졸업하고 나갔을 때 NCS를 쓸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우선 1차적인 목표예요, 저는. NCS란 프로그램을 딱 주어졌을 때 오늘 뭐 이거 해석하세요 누구씨 라고 하면은 그동안 배운 게 있으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혼자서 할 수는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 교과 목표는 해석을 하긴 하는데 누군가 세팅해 놓은 걸 그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좀 생각해서 이 문제는 이런 해석이 맞아 라고 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 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두 번째가 더 좋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 문제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법을 사용할지, 그 다음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어떤 경계 조건이라는 거를 적용을 할지예요. 유체역학 문제로 얘기를 하자면은 뭐 배 저항을 구하고 싶어요. 내가 배 저항을 구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베른 의식을 들고 왔어요. 베른 의식은 점성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배에서 써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는 원래 저항 추진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상 문제가 배의 저항이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점성을 다루는 수치 해석 기법을 들고 와야 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좀 했으면 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전산 해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여러분들이 직접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뭐 오늘까지 어디 다리에 구조 해석을 해오세요 라고 했는데 해석해서 들고 왔어요. 이거 뭐 얼마나 믿을만해요 라고 하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뱉어줬는데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겠지만은 그냥 뭔가를 넣어서 나온 결과를 들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이렇게 해석한 게 맞습니다 라고 뒷받침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그 근거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게 이제 수업에서 바라는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크게 보자면은 NCS 실습이 되고요. 결국에는 뭐 물론 여러분들이 학부 때 2, 3학년 때 아니면 4학년 1학기 때 잘 써봐서 딱히 배울 게 NCS 자체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 더 배울 게 없다라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NCS를 쓰는 거에 좀 익숙해지려고 이런저런 케이스를 들고 와요. 우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NCS 해석을 위한 케이스 문제들을 이제 주마다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 해석을 하면 아무래도 NCS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손에 끼고 사니까 좀 익숙해지겠죠. 그 다음에 구조역학으로 주로 한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구조역학 관련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할 거예요. 그거를 NCS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NCS를 잘 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조역학에 대한 리뷰에 좀 집중을 해주면 되겠죠, 수업에서. 그 다음에 나는 NCS 자체가 뭐 쓸에서 썼는데 잘 아직 모르겠다 라고 하면 이번에 주어지는 케이스들을 가지고 얘랑 친숙해지는 것도 뭐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두 가지를 합니다. 수업의 평가 방법은 중간고사에 대해서는 20%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아마 중간고사는 대면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저번 학기 같으면 중간고사도 비대면이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비대면인데 라고 하면은 사이버 캠퍼스 상에서 수행을 할 거예요. 강의 내용 중심으로 출제를 하려 합니다. 기말고사는 30% 반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출석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사이버 캠퍼스 출결 사항으로 확인을 할 거예요. 개인 과제는 뭐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은 한 10% 정도 할 거고요. 그냥 조별 과제 추가로 넣을까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지정된 문제를 제가 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간 보고서 10%랑 결과 보고서 20%씩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사무실은 종합 설계 하시면서 자주 왔을 테니 알고 계실 테고, 가능한 좀 비대면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질문도 뭐 오히려 그게 좀 편한 감은 있는데 뭐 서로 좀 찝찝할 때 있잖아요. 네. 요새 하도 비대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CA 수업은 4학년 2학기 대상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거를 막 억지로 배우고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냥 여러분들도 좀 편하게 NCS 자체를 배우는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주지 않는 거를 제가 수업의 목표로 생각을 하고 좀 진행을 하려 합니다. 우선 비대면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요. 학교에서 시켰어요. 초기 3주는 완전 비대면 수업으로 운용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강의 플랫폼인데 지금 그냥 사이버 캠퍼스에 주차가 올라가고
수업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재생 목록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뭐 이번 1주차 1회 수업은 유튜브 채널에 요거 요거를 플레이를 해보세요 라고 제가 써드릴 거예요. 그럼 그것만 보시면 되고, 다만 출결사항은 사이버 캠퍼스에서 관리가 됩니다. 제가 수업에서 뭐 출석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근데 뭐 학교에서 학기 끝나면은 출석부를 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석을 아예 안 부를 수는 없어요. 뭐 어차피 비대면 수업으로 가기 때문에 사이버 캠퍼스에서 출결사항을 제가 나중에 인쇄를 해서 학교에 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수정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안 들으는 걸로 찍혀 있는데 사이버 캠퍼스에서 제가 사실은 이 학생은 출석을 했습니다 라고 고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출석한 대로 출석부가 인쇄되기 때문에 사이버 캠퍼스에서 출결은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해주세요. 그 다음 혹시라도 대면 수업이 허가가 되는 경우에는 강의실 수용 인원의 40%인가? 그 한도 안에서 대면 강의를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강의실이 70명짜리 강의실이다. 60명인가? 70명일 거예요. 70명에 40%면 28명이잖아요. 28명은 대면 강의실에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학교에서 허가를 해준다면. 근데 4학년 2학기 수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면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할 만한 학년이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CA 실습은 또 217호 전산실에서 해야 되고, 강의는 저기 303호나 뭐 116에서 해야 되고, 그렇게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이번 수업은 비대면으로 쭉 갈까 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4학년 2학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혼자서 수업 이끌어가고 숙제하고 할 만한 그 자세나 능력은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뭐 제가 1학기 때 2학년 수업 같은 거 했었는데 2학년들은 아직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뭐 하고 한다는 생각이 갖춰지기 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줌으로 시간 맞춰서 뭐 따박따박 하긴 했는데 뭐 3, 4학년?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를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는 봐요. 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수업 강의 수강생들의 반절 이상이 나중에 대면 수업이 가능해졌을 때 대면 수업을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대면 수업으로 당연히 잘 운영을 할 생각이 있기는 한데, 아니면 원하는 학생이 어느 숫자 이상이 된다면, 근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혹시 대면 강의가 되더라도 여러분들 뭐 자가격리 중이다, 의심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지 마세요. 사이버 캠퍼스 출결로 대응하면 돼요. 그 다음 수업 전체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 거냐면, 초반 1.5 시수는 강의를 할 거고요. 나머지 1.5 시수는 실습을 하려 합니다. 실습이라는 거는 NCS를 실제로 써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깔아서 쓰시든 아니면은 저기 217호 전산실에 가가지고 쓰시든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되 어쨌든 NCS를 쓰는 게 목표가 됩니다. 수업의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를 맞아요. 근데 4분의 1이 중간 기말고사 빼고 나머지 수업의 4분의 1이에요. 학교 규정이. 그 다음에 나중에 보고서 내라고 했는데 표절을 너무 심하게 했다. 표절이라는 게 남들 거를 그냥 내가 쓴 것처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제가 수업 보고서를 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을 물어보는 게 수업 보고서인데, 거기에 대해서 막 어디서 인터넷에서 그대로 긁어온 거를 뭐 나중에 분명히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뭐 구조 해석은 뭐 누가 언제부터 시작했고 어쩌고 저쩌고 써져 있는 거 위키피디아나 아니면 인터넷 블로그에서 쭉 긁어가지고 그거 그대로 붙여놓고, 그런 거에 대한 점수를 못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인용을 하지 않은 내용들이,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자기가 썼다고 주장하는 문장들에서 서로 수강생들끼리 같다 그러면은 표절이겠죠. 그 다음에 남이 써온 거를 가져왔는데 참고문헌 기재 방법을 제대로 안 지킨 경우, 뭐 그것도 표절이고, 인용된 문장이 너무 많아요. 과제 분량에 반절을 넣으면 이건 그 사람이 했다고 보기 어렵죠. 남이 한 거잖아요. 사실상 인용을 제대로 했다고 밝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절로 생각하고 점수를 0으로 줄 예정입니다. 자르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할게요.